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장에서 CSS에 대한 기초, 그죠? 뭐, 속성 선택자, 뭐, 기본 선택자, 그리고 뭐,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CSS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텍스트 관련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그도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텍스트 관련된 CSS, 즉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입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장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뭐 글꼴, 뭐 폰트 이런 거 관련된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글꼴에 대해서 우리가 CSS를 자유자재로 먹일 수 있는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꼴 관련 스타일인데요. 이 글꼴 관련 스타일을 먼저 보는 이유는 글자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서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텍스트가 아닌 글자의 모양새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폰트 패밀리 많이 보셨는데 제가 이걸 직접 아직까지 쓰지는 않았어요. 기본 디폴트로 시스템에 잡혀져 있는 그 속성을 폰트 패밀리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폰트 패밀리 해서 글꼴 이름 여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바디 태그에는 폰트 패밀리 해서 맑은 고딕을 써라. 그런데 맑은 고딕을 전체다가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맑은 고딕이 없다면 도둠으로, 또 도둠도 없다면 굴림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용을 시켜 달라라는 그러한 지금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폰트 패밀리에서 글꼴 이름을 넣고 뭐 여기에 이제 대괄호가 있는데요. 대괄호는 기본형은 옵션이라는 뜻이고요. 보통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폰트 패밀리는 웹 문서에서 사용할 글꼴을 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뭐 맑은 고딕, 바탕체, 굴림체, 뭐 나눔 고딕, 뭐 콘솔라스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디 태그를 비롯해 P 문장 태그죠. 그리고 제목 태그, 그죠? HN 태그처럼 우리가 텍스트를 사용하는 요소들이 많죠. 스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뭐 많이 살펴봤죠. 그죠? 기억이 다 안 나네요. 그래서 텍스트를 사용하는 요소들에서 이 폰트 패밀리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웹 문서에서 우리가 글꼴을 지정할 때는 한 가지 글꼴만 이렇게 지정을 딸랑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지정한 글꼴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웹서버에 올렸다고 치죠. 그러면 저랑 같은 환경이라면, 같은 이제 뭐 PC 사양이라면, 그리고 시스템 윈도우 10이고 뭐 그렇다면 제가 여기 글꼴 한 개만 올려도 돼요. 저랑 똑같다면. 그런데 다른 시스템의 이제 엔드 유저들의 클라이언트들의 뭐 예를 들어서 PC 사양은 저랑 무조건 똑같으리라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도둠이나 굴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아울러 둘 이상의 글꼴 이름을 지정할 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쉼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폰트 패밀리 속성은 얘는 상속됩니다. 이제 우리가 상속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부모 선택자,
그러니까 조상 선택자, 뭐 하위 선택자, 상위 선택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 선택자에서 만약에 지정한 속성은 이 폰트는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진다는 거죠. 밑에 하위 요소한테. 그래서 만약에 바디 태그에서 맑은 고딕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밑에 바디 안에는 뭐 폼 태그도 있을 수 있고 P 태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태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맑은 고딕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디 태그 스타일에서 한번 정의를 하면 문서 전체에 적용이 되고 문서 안에 자식 요소에 같은 아주 the same 폰트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이 바디 태그의 속성을 안 쓰겠다 그러면 그 태그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다른 폰트 패밀리 속성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글꼴을 정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태그 스타일이나 혹은 클래스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해당 요소에서 다른 글꼴을 정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예. 이게 바로 폰트 패밀리라는 속성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골뱅이하고 폰트 페이스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 웹 폰트라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웹, 그러니까 인터넷 웹입니다. 그죠? 웹 브라우저, 웹 폰트예요. 그래서 웹 문서 안에 글꼴 정보도 함께 저장했다가 사용자가 웹 문서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글꼴을 사용자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시켜서 사용하는 글꼴. 그러니까 어떠한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글꼴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두면 그 웹페이지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그걸 다운받아야 이제 개발자 이제 서버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 글꼴이 다운이 되면서 클라이언트에도 똑같은 개발자가 만들었던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글꼴로 표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운받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웹폰트라고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시스템에 굳이 그 폰트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글꼴이 없더라도 웹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텍스트를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왜 이 폰트 페이스, 즉 웹 폰트가 왜 등장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엔드 유저 클라이언트들이 동일한 시스템 글꼴을 시스템에 설치된 글꼴을 동일하다라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대체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웹 제작자가 자기가 사용했던 글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바로 이제 CSS3로 넘어오면서 웹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웹 폰트를 표준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글꼴을 다운받아 가지고 뭐 이래 설치하고 등등에 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도 편하고 웹 제작자도 편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폰트 페이스라는 속성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면 여기에 폰츠.google.com 해서 early access로 우리가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글 폰트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자 소스하고 글꼴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웹문서에 스타일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붙여놓고 폰트 패밀리 속성에서 웹폰트 글꼴 이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우리 URL 잘 안다 그죠? 경로 지정하는 거. URL은 리소스다 그죠? 그래서 요 구글 사이트에 가서 Early Access 해서 나눔 고딕이라는 이 CSS라는 이놈을 이렇게 import 가져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구글 웹폰트를 땡겨오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온 상태에서 자, 이거 클래스 선택자다 그죠? ng 폰트 요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자 폰트 패밀리를 나눔 고딕 이게 만약에 여기에도 없다면 도둠으로 해달라 웹폰트를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30픽셀로 해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P 이렇게 해서 문단 태그가 있는 문장 태그가 있는데 얘는 브라우저의 기본 글꼴을 사용하게 만들어 놨고 얘는 나눔 고딕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폰트 그죠? 폰트즈 google.com이죠. 그죠? 여기에서 찾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사이트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눔이라고 치면 쭉 나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눔 고딕도 있고 여기에 나눔 명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근데 나눔 고딕 코딩을 많이 쓰거든요. 나눔 고딕 코딩 여기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코딩에 최적화된 뭐 글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여지는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를 글자를 쓰면 자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굵게는 이렇게 나온다 뭐 등등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스타일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치죠 그죠? 이렇게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눔 고딕 코딩을 이렇게 리뷰가 있고 여기에 임베드가 있어요. 그죠? 임베드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삽입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걸 딱 클릭을 하면요. 자, 우리가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고딕 요 놈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ttp 이렇게 해서 자, 얼리 액세스에서 나눔 고딕 css 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폰트 패밀리는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에 대해서 나눔 고딕 코딩 요 부분을 우리가 어디다가 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얼리 액세스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링크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놓고 글꼴 이름을 반드시 이렇게 두 개 다 복사를 해 놓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복사해 놓고 우리가 붙여 놓고 나중에 적용을 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글 폰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다르죠. 그죠? 브라우저 기본 글꼴과 나눔 고딕의 웹 폰트는 서로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폰트 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임포트를 해서 구글 웹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폰트 페이스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 한번 보세요. 폰트 페이스 골뱅이 주고 했는데 이거는 직접 웹 폰트를 우리가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웹 폰트 파일을 우리가 준비를 해요. 그래서 EOT 파일하고 WOFF 파일을 우리가 기존 TTF 이거를 이제 나중에 TTF 파일로 우리가 변환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TTF 파일이에요. 거의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윈도우 탐색기 들어가시면 C 드라이브 밑에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보면 윈도우즈가 있어요. 그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 쭉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폰트라고 딱 있어요. 그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시스템에 깔려 있는 모든 폰트들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눔 코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우클릭을 해서 자 우클릭을 해서 이게 속성이 왜 그죠? 이렇게 속성을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TTF라고 있어요. 그죠? TTF.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자 이거를 자세히 보기로 바꿔서 자세히 이렇게 해서 자 요거하고 지금 아이콘 모양이 틀리다. 그죠? 그래서 이거 우클릭해서 속성이 없네요. 그죠? 자 이것도 속성도 없고 여튼 파일이 여기에 보기에서 우리가 글꼴 스타일 파일 확장자가 없네요. 그죠? 예. 여튼 이런 식으로 속성 이거는 또 이제 TTF고요. TTF는 나오는데 우리가 대다수가 TTF예요. 예, 여기에서 지금 그죠? 이 TTF인데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EOF 파일이나 WOFF 파일 혹은 우리가 방금 봤던 TTF 파일을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운로드 하기 전에는 사용자 시스템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알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8 이하 버전에서는 EOT 파일을 먼저 선언한다. 뭐 이렇게 등등이 되어 있고. 자, 근데 이 내용이 제가 좀 풀어놨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글꼴은 트루 타입 유형이죠. 그죠? TT입니다. TT. 그래서 TTF에서 TT 포맷이다 라고 해서 트루 타입 포맷의 약자가 되겠죠. 하지만 트루 타입 유형의 파일 크기가 TTF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제가 글자를 두 개나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TTF 파일 크기가 너무 유형의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글꼴이 등장했다. 이렇게 등장한 WOFF 하고 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쇼를 할게요. 자, 요거 슬라이드 쇼 좀 바꿀게요. 예. 그래서 자,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글꼴이 등장했다. 이렇게 등장한 웹에 적합한 여러 글꼴 유형 중에서 EOT, Embedded Open Type과 WOFF, 웹 오픈 폰트 포맷이 파일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근데 TTF하고 WOFF하고 뭐 크게 뭐 용량이 많이 차이 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이 웹 폰트를 변환하는 사이트가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뭐 트랜스폰터라는 이쪽에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폰트가 여기에 우리가 애드 폰트에서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폰트의 종류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종류를 주고 우리가 사용자가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컨버트 누르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글 폰트까지 변환할 수 있고요. 근데 웹 폰트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저작권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갑자기 불시에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갑자기 불시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메일 하나 뜩 날라와 가지고 우리 폰트 썼죠. 저작권 사용료 내놓으십시오. 혹은 소송까지 거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면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폰트 페이스를 우리가 웹 폰트를 업로드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자, 폰트 패밀리에서 트라나라는 글꼴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거는 개인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소스 경로를 주고 로컬 PC에 트라나가 있는지 보는 거고요. 없다면 다시 URL에서 트라나 EOT가 있는지 또 확인하고, 또 없다면 트라나 WOFF고 포맷 타입이 자 웹오픈 파일 포맷이다라고 해서 폰트 포맷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트라나 TTF에서 이게 용량이 제일 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뒤로 밀려나간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면 통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라나나 폰트나 트라나나 트라나가 아니라 저 TTF나 뭐 WOFF나 뭐 용량 차이로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제가 보니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한번 보면 여기는 없네요. 제가 작업하던 곳에 좀 놔뒀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제가 만들었던 곳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혹시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EOT가 있고, 그죠? EOT Embedded Open Type하고 TTF, 그죠? 이거는 True Type 폰트 파일이 타입 폰트가 되겠죠. 그리고 WOFF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용량 차이를 한번 보시면 뭐예요? TTF가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TTF하고 EOT하고는 용량이 똑같아요. 그죠? 용량이 똑같고 WOFF만 9KB.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킬로바이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논할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혹시나 소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글꼴을 지정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라나로 만들었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 폰트고요. 이거는 W 폰트라고 해서 트라나를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센스 쉐리프라는 웹 폰트를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직접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트랜스폰터라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웹 폰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쓸 때,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쓸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워낙 요즘에는 뭐 너무나 많은 좋은 글꼴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쓸 필요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뭐 있는 것도 쓰기 힘든데,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폰트 베이스입니다. 웹 폰트. 그래서 웹 폰트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직접 업로드 하는 거는 저도 거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냥 가져다가 쓰기만 썼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뭐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단위에서 좀 알아봤듯이,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우리는 많이 CSS 앞에 기초하면서 좀 썼죠.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값은 절대, 상대, 숫자, 백분율 이렇게 되어 있죠. 절대 크기는 픽셀이다. 상대 크기는 퍼센트다. 숫자는 그냥 아마 픽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분율은 상대적으로 큰 기죠. 그리고 기본값은 상대 크기인 미디엄 상태가 되어 있고요. 폰트 사이즈 속성도 역시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선택자가 그렇게 지정을 하면 밑에 애들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 값들이 이래 있는데요. 자, 절대 크기는
브라우저에서 지정한 크기예요. 우리 그때 확인해 봤죠? 얼마였어요? 16픽셀인가 그랬죠? 16픽셀이 1M이죠. 그죠? 1M이고 이게 100%였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그때 우리가 단위 부분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 크기는 뭐예요? 부모 요소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더 크게 표시하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값은 larger, smaller, 그리고 위에도 뭐 XS small, X small, small, medium 뭐 등등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값들을 우리가 써도 되고 아니면 숫자로 나타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크기는 자 브라우저와 상관없이 글자 크기 지정하는 거고요. 자, 배분율은 부모 요소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퍼센트를 계산해 표시한다. 항상 그리고 퍼센트와 함께 표식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단위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EM 그리고 픽셀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자, EM은 M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앞선 강의에서. 그죠? M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EX는 X 하이츠 그리고 해당 글꼴의 소문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크기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사용은 안 합니다. 그리고 자, 픽셀은 모니터에 따라서 이거는 상대적인 크기가 되죠. 모니터가 뭐 23인치냐 아니면 30 몇 인치냐 이거에 따라서 표식이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PT 얘는 포인트의 약자인데 일반 문서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그죠? 우리 뭐 매번 PPT나 한글 파일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픽셀하고 EM 단위. 자, 픽셀 단위는 폰트 크기가 제가 고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픽셀로 주게 되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형 웹을 만들어서 할 건데 그 반응형 웹에서 모바일 기기에는 항상 PC보다 작죠. PC보다 작다 보니까 모바일 기기로 볼 때 크기를 화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작은 화면 안에 작은 글씨로 표식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뭐라 그럴까요? 좀뭐 뭐죠? 유도리가 없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M을 기준으로 하는 얘는 사용하는 글꼴의 대문자 M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M은 대문자의 M의 너비를 1EM으로 놓죠. 그죠?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얘는 값을 계산해 가지고 다른 요소들의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얘는 기계가 크든 기계가 작든 간에 우리가 EM 단위를 많이 잘 쓰게 되면 글자 폰트를 유도리 있게 잘 보이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 자, 픽셀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을 한다 그러면 EM 단위를 쓰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웨이트 해서 글자 굵기를 조절하는 속성이고요. 이것도 한번 앞에서 우리가 살짝 살펴봤죠. 그래서 100에서부터 상수 값으로는 이제 리터럴 값으로는 100에서부터 900까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70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볼드입니다. 볼드. 아시겠죠? 그래서 자, 노멀하면 일반적으로 기본 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볼드, 라이터, 그리고 볼더가 있는데요. 굵게, 원래 굵기보다 가늘게, 원래 굵기보다 더 굵게 뭐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100에서 900 사이의 수치, 좀 프로그램을 이제 웹 디자인 쪽을 해보신 분들은 대다수 이러한 수치로 많이 나타내고,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400이 노멀이고요, 700이 볼드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줌으로써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굵기를 그러니까 글자 굵기를 여러분들이 글꼴의 두께를 수치적으로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폰트 베리언트 속성이 있는데요. 얘는 대문자를 소문자 크기에 맞추어 작게 표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폰트 패밀리에서 노멀하고 스몰 캡스가 있죠. 캡스는 모자라는 그런 뜻이죠. 아, 경찰인가요? 여튼 자, 노멀은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스몰 캡스는 작은 대문자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자, 이 클래스 선택자로 지금 액센트를 클래스 선택자로 줬고요. 한 놈은 스몰 캡스, 한 놈은 그리고 한 개는 또 이제 볼드 굵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스팬 태그에 지금 각각 여기에 우리 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시드니, 리우네자네이루, 그리고 나폴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 똑같이 이거를 글꼴을 저장하라, 글꼴을 표시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폰트 베리언트가 스몰 캡스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드니 하면서 여기에 작으면서 대문자로,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스몰 캡스. 아시겠죠? 스몰 캡스 작은 대문자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 굵게 해줬고요. 요렇게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폰트 베리언트. 그죠? 폰트 베리언트 속성의 스몰 캡스를 이용을 하면 요렇게 우리가 표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요까지 글꼴 관련 스타일까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트 스타일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미리 앞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이탈릭체로 표현하면 우리는 I, 그죠? 그리고 뭐 그냥 노멀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표시하는 건데, 자, 근데 같은 이탈릭체를 표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탈릭이 있고 오블리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탈릭은 기울어진 글꼴이 처음부터 이거는 디자인이 되어서 나오는 거고, 오블리크는 그냥 기본형에서 그냥 글자만 살짝 기울어지게끔 기울어지게끔 표시한 것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울어진 형태에 맞춰서 글꼴이 다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웹에서는 그냥 오블리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노멀이나 이탈릭체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그냥 폰트 스타일 이탈릭 줬고, 얘는 자 ID 선택자 써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폰트 스타일, 웨이트, 사이즈,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베리언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그리 다 포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을 때 이 폰트 하나로 우리가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데요. 자, 그래서 폰트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일도 줄 수 있고 베리언트도 줄 수 있고 웨이트, 사이즈, 그리고 라인 하이트, 그리고 뭐 폰트 패밀리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한 번에 관련 속성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진다면 이 폰트 속성 하나만 사용을 해서 뭐 노멀이고 이탈릭체고 앞에서 봤던 뭐 뭡니까 이러한 웨이트 볼드라든지 아니면 폰트 패밀리 중에 뭐 도둠이나 뭐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쭉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초보자나 아니면 중급자라고 할 값이라도 초보자들도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별로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요. 명확하게 이놈은 이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는 걸 저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폰트 대시 뭐 아스타리크 이렇게 되어 있으면 폰트로 시작하는 글꼴 관련 속성을 한꺼번에 나열한다. 뭐 캡션, 아이콘, 메뉴, 그리고 메시지 박스, 그리고 스몰 캡션,
뭐 스테터스 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글꼴 스타일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제일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라인 하이츠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P 태그를 쓰면 이렇게 박스가 쌓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두 줄이 되면 라인 하이츠는 이거 두 개의 너비를 말하는 거죠. 줄 간격 속성이다. 그죠? 근데 폰트 속성은 아니죠, 이거는. 근데 글자와 글자 크기와 줄 간격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하고 라인 하이트처럼 하나의 속성처럼 우리가 때로는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면 잘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자, 요까지 해서 글꼴 관련 스타일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하나 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서 직접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쳐서 자기가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게 바로 프로그래머의 기본이죠. 맞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는 글꼴 관련 스타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